자, 합시다. 자, 11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구심력 구하는 거죠. 구심력이 아니라 가속도, 구심가속도. R분의 V제곱. 구심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이제 반지름에 따라서 구심가속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이 제일 작은 거는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제일 작죠. 그리고 1번이랑 4번은 똑같습니다. 1, 4 이렇게 되고, 그리고 3번이 반지름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구심가속도는 제일 작게 되겠죠.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판 위에 고양이가 앉아있다. 2초에 속도가 이렇게 돼 있고 3, 4, 플러스 3, 4. 5초에 속도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야. 그쵸? 시간 간격 t2, 마이너스 t1 동안 고양이의 구심가속도 크기. 지금 원파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거 3초 동안에 반대로 지금 속도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3초 동안에 어때? 반주기죠. 3초가 반주기라는 거죠. 주기는 그러면 6초가 되겠죠. 되니?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R분의 V제곱이잖아. 그죠? 그리고 V는 R 오메가인데, 그죠? 오메가, 여기서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선속도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V가 이렇게 되니까 선속도는 3, 4 해서 씌우면 5가 되죠. 선속도는 5. 그쵸? 그리고 우리 주기는 T는 몇이야? 반바퀴가 3초였으니까 T는 6초가 되는 거죠. 되니? 그러면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니까 6분의 2파이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겠죠? R은 오메가분의 V 하면 V가 5고요. 오메가를 3분의 파이 하면 반지름을 파이분의 15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파이분의 15분의 5의 제곱. 5, 3, 15 하면 3분의 5파이 구심가속도. 그쵸? 되니? 구심가속도는 3분의 5파이가 되고요. 평균가속도의 정의는 어때? 선속도가 평균가속도. 3초 동안에 나중속도를 마이너스 5라고 치면 초음 속도를 5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5의 속도의 방향을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정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 속도를 마이너스 5라고 했을 때는 처음 속도를 5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0 m/s 제곱. 크기만 따지라 그런다 그러면 3분의 10 m/s 제곱이 평균 가속도의 정의로 구한 평균 가속도가 되겠죠. 되니? 오케이. 이거는 구심 가속도, 이거는 평균 가속도. 저번에 이건 유명한 용수철 저울을 이야기한 5개년 문제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면 100N의 소시지를 달면 여기에 용수철 저울에 100N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이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돼서 장력에 100N이 걸리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장력이 또 100N이 깜짝이야. 장력이 100N이기 때문에 암 걸리겠네. 장력이 100N이기 때문에 벽 대신에 반대편에 실을 매달고 소세지를 달더라도 100N짜리 2개 달려있으니까 여기 용수철 저울에 200N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100N만 표시가 된다 라는 거죠. B는 그래서 다 이 A, B, C 세 경우 모두 다 용수철 저울에 측정되는 그 무게는 100N으로 표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용 반작용에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안 걸리겠네. 뭐야? 진짜. 이거 여기가 있었구나. 자, 줄이 반드시 쳐진다라는 거는 어때요? 여기 왼쪽 보면 줄에 스몰 m의 무게가 있다면 왼쪽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는데 위아래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의 mg가 작용할 때 줄은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작용하는 수직 항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 줄은 아주 미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쳐져야 어느 질량에 해당하는 여기에 작용하는 장력이 각을 이뤄서 수직 방향에 힘이 생겨서 아래로 작용하는 미소질량에 대한 중력하고 비길 수 있게 돼서 그래서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래 방향의 중력을 상쇄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휘어져야 이 장력의 그 미소 질량에 해당하는 그 힘의 성분이 Y축 플러스 Y축 방향의 힘의 성분이 생겨서 아래쪽 방향의 중력을 상쇄시킬 수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평행하게 되면은 Y축 방향의 성분을 장력이 만들어낼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질량이 있는 경우에는 미세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줄이 쳐지는 것을 무시하고 줄과 물체의 가속도를, 이거 무시하래. 가속도를 구하여라. 그런 것은 어떻게 돼? F는 large m 플러스 small m. A가 되겠죠. 가속도 A는 m 플러스 small m F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줄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여라. 줄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줄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사실 라지 M, 스몰 M 모두 다 이 가속도로 움직여야 하죠. 그쵸? 그래서 줄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라지 M의 물체에 작용하는 것은 어때? F 라지 M A가 되겠죠. 줄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F'이라고 한다 그러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라지 M F가 되겠죠. 그쵸? 줄이 라지 M을 당겨야 되니까 MA 해야 되고 이때 가속도는 위에서 구한 거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줄이 중앙에서, 줄의 중간점에서의 장력은 어때요? 줄의 중간점에서의 장력은 줄의 그림 그릴게. 줄의 중간점에서의 장력은 이쪽 방향으로 F2'이 작용한다고 했을 때 라지 M 하고 요거는 2분의 스몰 m이 되겠죠. 줄의 중간점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F2'은 MA를 쓰는 겁니다. 라지 M 플러스 2분의 스몰 m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값은 똑같을 테니까. 그쵸? 그래서 계산해주면
m 플러스 2분의 m 분의 large m 플러스 small m 뭐 f가 되겠죠. 뭐 이쁘게 정리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둘게. 되니?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장력이 질량이 있는 상황에서는 요 지점과 요 지점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같지 않더라. 그래서 장력을 얘기할 때 이제 줄의 질량을 무시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지점에서의 장력의 크기가 같으려면 그 줄의 질량을 무시해야 맞으니까 줄의 질량이 있다면 보시는 것과 같이 각 지점에서의 장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아이고야. 지금 이거 원숭이 문제죠. 원숭이 문제. 질량이 없는 줄을 타고 여기서는 줄의 질량을 무시하는 겁니다. 반대편 끝에는 15kg 짐짝이 묶여져 있고 원숭이 무게는 10kg입니다. 지면으로 끌어올리려면 원숭이는 최소한 얼마만큼의 가속도로 움직여야 되는가? 지금 짐짝이 15kg이고요. 원숭이가 10kg이죠.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면 중력가속도 지금 10이라고 치면 이쪽 아래로 150N이고 얘 중력에 의한 거는 100N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매달려 있어서는 짐짝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쵸? 그러려면 짐짝이 어찌됐건 움직이려면 최소한의 그 필요한 장력은 몇 뉴턴입니까? 150N 위로 작용을 해야 최소한으로 등속도 운동할 조건이 되는 거죠. 그쵸? 어찌됐건 최소한으로는 150N 이상은 돼야 된다. 원래 초기에 가속이 되려면 그것보다 살짝 커야 되긴 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작용돼야 될 장력 T가 150N이다. 그러면 얘의 장력이 150N으로 작용을 하려면 그쵸? 얘의 장력이 얘한테 원숭이한테 위로 장력이 150N이고 아래로 중력이 100N이면 알짜 힘이 이 원숭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150 마이너스 100 그리고 MA 10A 그러면 50 10 해서 A 원숭이가 위로 가속하는 가속도는 5m/s 제곱이 돼야 됩니다. 되니? 원숭이는 이 줄을 아래로 당기면서 올라가고요. 원숭이를 위로 가속시키려고 하는 위쪽 줄이 원숭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윗방향이 되는 거죠. 내가 줄을 아래로 당기면 줄이 나를 위로 밀어주는 거가 되겠죠. 되니? 그래서 줄이 원숭이에 작용하는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150N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작용하는 알짜 힘은 위로 50N이 되는 거고 아래로 100N이 빠지니까 그러면 F는 MA 하면 가속도가 5m/s 제곱으로 원숭이가 위로 가속 운동해야 된다. 딱 이게 이제 띄어지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면 바닥에 안 걸치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면 장력이 150N이 아니죠. 그쵸? 장력을 가깝고 하라. 이제 그냥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무게 쪽으로 이렇게 쭉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 가능하죠. 그죠? 그때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매달려 있는 얘 10kg짜리 있고 쭉 매달려서 여기가 15kg짜리가 있으면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죠. 아랫방향으로 150N, 위쪽 방향으로 장력 T. 이때 T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150N로 고정해가지고 쓴 거고 여기서는 그것보단 작아지겠죠. 여기서도 T, 아래로 100. 그러면 여기서의 운동 방정식 이쪽 방향을 양으로 그냥 둘게. 150, 아래 방향을 플러스 윗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두겠습니다.
150-t 이게 15a가 되겠고요. 그쵸? 이쪽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아랫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10-t는 이건 위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할 테니까 이거는 아랫방향의 가속도를 플러스로 뒀으면 이거는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 값을 받을 테니까 그거를 마이너스 10-a라고 둘게. 이쪽 방향의 가속도 방향과 이쪽 방향의 가속도는 반대가 되겠죠? 그쵸? 했을 때 10이 아니라 100이죠. 빼기 해주면 50, 25a. a는 2가 되겠죠. a를 2로 두면 30 해서 t는 120. 또 뭐고 하는 거야? 원숭이의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는 위쪽으로 2죠. 2m/s니까 아래를 플러스로 내어준다면 마이너스 2m/s 제곱 이렇게. 그리고 방향 윗방향. 가속도의 크기 2. 그리고 장력은 120N이 되겠습니다. 나 스트레스 받네. 자, 이거는 지금 도르래 문제인데 내가 땡길 때 하고 외부 사람이 땡길 때 하고의 지금 차이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이 몸 짜증나. 줄이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는 내 몸에 줄이 2개 달려있죠. 그죠? 근데 외부 사람이 당기게 되면 내 몸에 줄이 하나가 달려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몸에 작용하는,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을 ET, 장력에 2개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장력이 작용하는 힘이 T가 2분의 mg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쵸? 이 경우에는 내 몸에 아래로 작용하는 mg가 위로 T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외부에 사람이 당겨줄 때는 장력이 mg로 2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 도르래에 작용하는 이 힘은 도르래에는 마찬가지로 다 2개, 여기서도 ET가 작용하는데 여기서도 ET가 작용하죠. 그러면 이 경우의 차이는 여기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 도르래에 작용하는 부하는 요게 ET로 작용하니까 이 크기가 ET로 작용하면 mg가 걸리는 거고요. 도르래에 받치는 중량은 mg 작용하고 이 경우에는 T가 mg이기 때문에 여기 도르래에 작용하는 하중은 EMG가 되겠죠. 그쵸? 되니? 여기 도르래에 줄이 2개가 걸려 있으니까. 근데 줄 하나에 내 하중이 다 걸리게 되면 이 위쪽 도르래에 걸리는 하중은 내 몸무게에 곱하기 2배가 걸려서 이 도르래가 떨어질 확률이 큰 거는 이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윗방향으로 이거 하면은 FMA 써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따로 얘기 안 할게.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운동에 대한 속도인데, 구심력은 지금 여기서 아랫방향의 라지 mg가 장력 t가 되는 거고, 이 t가 위로 쭉 해가지고
가운데 중심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 되는 거죠. 이 원운동, 그냥 아주 일반적인 원운동에 대한 얘기라서 이 구심력이 m r 오메가 제곱 뭐 이게 되겠죠. 또는 m r분의 v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구심력이 작용하는데 움직이지 않게 될 원운동 속력은 얼마인가? 원운동 속력이라고 해서 그냥 선속도 물어보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구심력이 이렇게 되니까 V의 제곱은 mg 스몰 m 거기 r 이렇게 쓸 수 있나? 되니? 이건 이제 집어 넣으면 되겠죠. 라지 m은 2kg, 그리고 g는 10, 반지름은 0.2, 그리고 스몰 m은 1kg, v 루트 딱 씌우면 되겠죠? 그러면 2죠. 되니? 해서 2, 4니까 2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선속도는 2m/s로 돌더라. 배 문제 저번에 풀어졌었는데 1000kg인 배가 엔진이 꺼지는 순간 20m/s로 달리고 있었다. 배와 물 사이의 슬림임 F의 크기는 배 속력에 비례한다. F가 70V고 V에 대한 V는 m/s, F는 뉴턴 단위. 배 속력이 10m/s까지 느려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라. 그렇죠. 그죠? 그래서 F는 MA인데, 그죠? 근데 R자임이 작용하는 게 이게 이 배라고 치면 지금 이쪽이 20m/s로 가고 있다 치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이 속도의 방향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저항력이기 때문에, 그죠? 속도의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FV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FV 마이너스 FV랜다. F는 마이너스 70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되니? 그래서 이게 물체에 이렇게 작용하는 거고 MA로. 그러면 A는 마이너스 M이 3분의 70V 했을 때 A를 dV dt 해서 마이너스 100분의 7V 해서 이제 V는 좌항으로 시간을 우항으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7분의 100 V분의 1 dV 우항은 dt 20에서 10으로 속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마이너스로 이거 성분 넣어주면 7분의 100 ln v 20 10 하면 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10-20이니까 ln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들어가면 이거는 7분의 100 ln 2가 되더라. 이렇게 계산하면 ln 2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위쪽으로 넘겨면 위아래 바뀌죠? 그죠? 로그 함수에 마이너스 앞에 걸 위에 넘겨가지고 위아래 바뀔 수 있으니까 ln 2 7분의 100 ln 2로 계산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처음 속도를 20m/s로 했었고,
10m까지 적분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 V에 놓고 V에 대한 항을 왼쪽으로 그리고 시간만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적분해 준 겁니다. 자, 다음 용수철 문제입니다. 용수철 문제. 용수철 A는 용수철 B보다 탄성이 크다. 용수철이 같은 거리만큼 압축되었을 때 어떤 용수철이 더 많은 일을 하는가?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죠. 그죠? 동일한 길이만큼은 압축이 됐다. 이게 같다. 그러면 탄성 개수가 큰 애가 당연히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당연히 이게 같이 압축됐다 그러면 이 A가 당연히 이 B보다 커야 되겠죠? 그쵸? 용수철이 같은 힘으로 압축되었을 때 어떤 용수철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더 많이 이렇게 되느냐? 같은 힘을 얘기한다 그러면 후계 법칙을 얘기해야 되겠죠? 후계 법칙은 마이너스 kx인데 힘이 같다라면 어때? kaxa하고 kbxb하고 그죠? 탄성 개수가 a가 b보다 더 크다면 얘가 얘보다 더 크면 ka가 kb보다 크면 당연히 뭐야? xa는 xb보다 반비례 관계니까 그죠? b가 더 커야 되겠죠? b가 더 많이 눌리겠죠? 그렇죠? ka가 kb보다 2배 크면 xb가 xa보다 2배 더 많이 눌리게 됩니다. 같은 힘으로 누르게 되면. 그렇죠? 같은 힘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같은 힘으로 눌렀을 때 그러면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은 탄성 개수는 한 배곱이고 거리는 제곱에 대한 비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우에는 같은 힘으로 압축시켰을 때는 더 많이 눌린 쪽이 에너지가 더 많이 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되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2A, 2B에서 이렇게 되겠죠. B가 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에는 X의 제곱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탄성 계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탄성 계수가 큰 애보다 작은 애가 동일한 힘으로 압축시켰을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을 하게 되더라.